어이 우리 정우주의 조선독보들 전번에 우리 미국이 사실은 봉건제 국가라 했지. 그럼 청나라는 무슨 체제요? 우리가 청나라를 전제주의라 그러지느라 왜 이럴까? 이건 사실 아주 큰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 또 대가 미국 뒷돈받고 하는 일본 앞잡이 조선말 방송. 시끌다. 왜냐면 우리들이 청제국 역사를 볼 때 습관적으로 청의 역사는 중국 역사라고 접근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시각을 도입하고 있었네. 그러기에 중국인 입장에선 청제국은 전제주의 맞지? 청제국 시대에 중국 사람들은 자치정권이 없을까나? 중국인은 모든 정치 권력을 박탈당한 피정복자들이까나? 중국인들한테는 청나라는 전제주의가 맞지? 그러나 청제국에 속하는 조선은 어떻소? 조선은 청황제를 형님으로 모시면서도 자신의 독립정권, 독립군사가 있지. 봉건의 정의가 바로 고도의 지방자치, 그 특징이 지방의 독립무장, 즉 무장의 다원성이랬지. 그러니까 자신이 자치정권에 독립무장까지 보유한 조선 권력자들 눈에는 청제국은 봉건제도야. 정치 권력을 다 박탈당한 중국인들의 눈에는 전제국가가 맞지? 당신이 위치한 계급에 따라 세상에 대한 해독이 달라지는 거지. 농장의 노예의 시각엔 위를 보면 노예주가 세상을 가리지만 농장주 동생의 시각엔 위로 보면 그냥 형님일 뿐이지. 노예의 시각엔 이 농장이 노예제이고 동생의 시각엔 이 농장이 그냥 가족 비즈니스지. 계급이란 건 위로 갈수록 정보량이 많지. 이게 우리 역사 교육의 제일 문제. 동방 역사를 평판하는데 언제나 정보량이 제일 적고 왜곡이 제일 심한 제일 낮은 계급인 중국인들의 시각을 도입한다. 이런 어처구니 없이 주요하게 중국인이 기록책으로 청나라를 보니 청나라가 전제주의로 보이지. 노예의 기억엔 오늘 여기저기 채찍질을 당해 아프던 기억과 왜곡된 환상밖에 없지. 그런데 농장주의 일기에는 농장 경영하는데 가족관계, 노예를 다루는 비법, 농기구를 개선하는 노하우로 다른 농장과 경쟁하는 경험 별게 다 있지. 이 농장 상황을 알자면 우린 농장주한테서 여쭤봐야 할까? 아니면 농장의 노예한테서 뭘 얻어들을까? 노예의 시각을 위주로 배우는 우리 동방역사 지식은 그냥 똥 그 자체지. 우리가 청나라를 이해하는 그 방식 그대로, 즉 중국의 감성으로 해독하면 현재 미국도 전제주의지. 중국인은 미국이 건립한 이 글로벌 협동 분업 체계에 들어왔지만 전제주의 맛밖에 맛보지 못했지. 근데 누기 미국이 전제주의라면 우리 어이없어 하는데 왜 중국인들이 청나라를 전제주의라면 받아들일까? 중국아들이 늘 하는 말이 우리 공산당에 착취당해도 한국이나 미국도 결국 재벌들이 백성을 착취하는 사회야 이러세요. 물론 자유세계도 서로 이용하고 착취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같은 사회성원끼리 믿음도 있어. 그리고 그 믿음이 사회가 운영되는 제일 밑의 기초야. 재벌들이 평민들과 여러 면으로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대기업 제품을 싸주면 사회에 돌아오는 게 있을 거다. 왜? 우린 결국 다 같은 나라 사람들이니까. 공포로만 운영되는 노예사회만 경험한 중국인들은 뭐이나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만 보지. 선진국에 대한 질투도 있지만 공동체의 믿음이란 그들에겐 추상적인 개념을 빗다가게 볼 수밖에 없지. 때문에 청제국을 이해할 땐 중국인 시각보다 조선인의 시각이 더 완전하고 조선인의 시각보다 만주인의 시각이 더 올바르지. 물론 세 시각을 다 배우면 더 좋겠지만 그 중에 한 시각만 선택한다면 서열이 높은 사람들의 시각일수록 더 완전하지. 우리는 하필 제일 저급한 중국의 시각으로만 역사를 배우고 있어. 뭘 보이겠나? 마찬가지로 조선인의 시각으로 일제를 이해할 수 있어. 일본 문명을 진짜 알자면 꼭 자신이 조선인 신분을 버려야 돼요. 당시 조선 땅도 일본 제국의 한 부분이지만 조선인은 일본 제국에서 주도적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민족 의식이 선명한 사람의 일본 연구는 똥 그 자체야. 하층 계급의 피해의식으로만 가득 차지. 마치 중국 아들 시각으로 청나라를 이해하는 거지. 중국인이 이런 청제국 시대에 난처한 최하층 전제주의 노예 신분이 바로 현재 중국이 한국 등 주변 국가와 문화유산 충돌을 겪는 결과를 낳소. 뭐 김치고 한복이고 뭐 한국은 문화도적이다 떠드는 이런 중국적인 이런 행위들 있죠. 청제국 시대에 조선인, 몽골인, 만주인, 베트남, 티베트 다 자신들만의 자치국이 있었는데 중국만은 자치국가가 없이 중앙 권력의 노예적인 통치를 직접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월남, 몽골, 한국은 민족 개념을 도입해서 민족 국가를 창설할 때 그저 그 민족의 추상적인 변경을 현존 국토 범위에 맞추면 된단 말이에요.
내 그전도 말했듯이 민족이란 사실 존재하는 게 아니지만 창조된 개념이지만 조선 같은 선명한 자신이 자치 영역이 있는 나라에는 민족 개념을 도입하기 수월하지. 변경이 명확하거나 두만강, 압록강 북쪽에 사는 사람, 남쪽 사람들과 무슨 다른 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저 간단 거칠게 뭐 국경이 이미 존재하는데 남쪽은 조선 사람이고 북쪽은 아야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모든 정치 자치 권력을 잃은 중국인은 자신의 국토가 없어. 영역이 없어. 그 뜻은 자신들 공동체의 전통적인 변경이 없어. 이게 되게 난사하지. 제국이 망한다. 우린 독립해갔다. 그럼 너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모르겠어. 개념이 없어. 그럼 너네 어떻게 독립하니? awkward. 근대에 들어서면서 류행을 따라 왕권을 포기하고 민족 개념을 발명해야 되는데 변경을 못 찾는 참 난처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거나 민족 개념을 발명하기 위해서는 개혁지를 부려야지. 자신이 국토가 자신이 자치 영역이 없으니 전 청제국의 국토를 다 중국인이 변경으로 만드는 억지를 부려야지. 청제국 제일 최하층의 노예가 청제국 전체를 계승한다는 개혁지. 제국에서 제일 착취를 받던 놈들이 오히려 청을 반대하고 독립하는커녕 그걸 계승한다고 부끄럼도 없이. 그렇거나 자기네 지방 혹은 소위 한족 지구뿐만 아니라 제국의 모든 국토에서 발생한 역사와 문화를 다 자기네 거, 자기네가 계승해야 되는 거, 자기네가 원조라고 억지 부려야지. 이러면 자연히 주변국들과 큰 모순이 생기지. 중화민족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민족 개념을 생억지로 발명해갖고 때문에 진짜 중화민족주의자들의 세계관엔 티베트뿐만 아니라 대만, 만주, 동트르크, 심지어 월남, 몽골, 오키나와 심지어 한반도까지 다 중국계야. 현실에 뭐 이겨서 너네 더러 독립을 승인했다지만 언젠가는 다 뺏어올게야. 공공연히 이렇게 떠들어. 중국인한테는 까보. 조선은 독립국으로 자치를 했기 때문에 청의 속국이라면서도 깔끔한 변경이 있어서 청이 약해지면 그저 깔끔하게 완전 독립을 선포하면 되는데 한족들은 자기 땅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변경이 없어요. 각 성들 지간의 변경은 그저 행정 변경이지 문화나 인종 혹은 지적인 이런 자연적인 변경이 아니에요. 중국 역사를 좀 깊이 알면 배울 수 있는데 중국의 각 지방 성들 사이의 행정 변경은 우정 고의로 언어, 문화, 지리적 요소를 따르지 않고 있어. 왜? 이러면 한 성에 여러 가지 언어, 문화를 가지는 인구들이 섞여 있어 단합하지 못하죠. 그러면 중앙정부가 산산조각된 지방을 탄압하기 편리하지. 중국의 그 허거, 샤브샤브가 유명한 광동성의 조산지구, 맨더린은 차오산, 조선 사람들이 종조 언어교통으로는 사실은 금방 북쪽에 있는 복건성의 주요 인구인 민종족에 속하고 언어 문화가 거의 비슷하지. 근데 조산지구를 월종족이 주요 인구인 광동성에 분배시켰어. 이런 현상이 많은 성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자연적 변경이 존경되지 않고 파괴된 중국인들끼리 각 지방은 청의 중앙정부가 사라져도 깔끔하게 세간살이를 나누기 바빠서 대혼전을 거쳐야 다시 독립국이 될 수 있지. 노예질한 때까지. 이게 만약 중국 아들 선조들이 좀 더 잘 싸웠더라면 청제국에 편입되더라도 월남처럼 자신이 자치 변경을 유지해서 성이 망하더라도 쉽게 새나라를 키울 수 있었겠는데 비겁한 선조들을 만나서 후대들이 그 빚을 피로 갚아야지. 이제 다시 자유를 찾자면 한족들은 엄청난 진통을 겪고 피도 흐르겠지만 제국은 우리를 착취한 적이다 승인하고 제국과 금을 긋고 그리고 지방끼리 다시 지혜와 용감으로 싸우고도 타협하면서 다시 변경을 구분해야지. 자기네끼리. 아프리카에 왜 전쟁이 많소? 그리고 내전도 많소? 중국과 똑같은 원인이요. 아프리카 국가들의 변경이 식민지 시대와 식민지 독립 전에 백인들이 끄은 게란 말이에요. 구라파들이 자기네 세력범위 행정편리 자기네 시기리해로 만든 변경이지. 근데 식민지가 독립하고 흑인 나들이 그 변경을 물려받았거나 문제가 많지. 중국의 지방 성들끼리처럼 자연적인 종족, 언어, 지리적 변경이 아닐까나. 어떤 건 똑같은 종족을 두 나라에 나뉘어 놓고 어떤 건 완전 적대적인 종족을 한 나라에 가둬놓고 그렇거나 토착민들은 후식민지 시대에 자기네 리해에 맞는 세력 구분을 다시 하고 변경화해야지. 그게 바로 전쟁이지. 그래서 자꾸 이 까만 나들 왜 자꾸 미개하게 전쟁하니 흑인 나들 구제불능이야. 자꾸 평화주의 간섭을 하고 그러면 영원히 아프리카는 혼동 상태가 되지.
자기네끼리 한바탕 승부가 나야 세력 범위가 명확해져야 장원한 평화가 찾아온다고. 할 수 없어요. 피정복 민족들이 빼먹은 숙제를 이제야 하는 게지. 수 틀리면 형제도 한 집안에서 못 사는데 가내로 어떻게 평화 공존하라 그러니. 까만 나들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변경이 자기네 능력으로 끝은 게 아니라 남들이 이해관계로 끝은 게거나. 백인들이 식민지 아프리카인이나 몽골 만주의 식민지 중국인이나 자기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인가 자기가 책임지고 가늠하는 이 숙제를 다 같이 해야 되지. 중국인은 아프리카를 우습게 볼 자격이 없어. 아프리카는 숙제를 이미 하는 중이고 중국인은 아직 시작도 안 됐지. 오히려 중국인은 전 아프리카, 전 흑인이 다 흑화 민족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뻔한 개혁질을 부리면서 숙제를 피하고 있지. 역사의 숙제는 아프지만 해야 돼요. 자유는 언제나 어려운 길이요. 역사의 진 빚은 사라지지가 않소. 후대들이 대신 갚을 뿐. 후대들이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그 종족들은 멸망되고. 하지만 그들은 노예근성답게 힘든 자유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전 제국이 다 한민족이다라는 이런 생억지를 부리면서 노예 주제의 제국을 계승하겠다는 개그쇼를 부리지. 우리가 착취받던 자기 땅마저 없는 제국인 노예의 후대란 걸 시원하게 용감하게 승인하고 지방 독립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기보다 우리 중국인은 엄청난 문화유산을 가진 영광스러운 민족이다. 역대 제국에 발생한 모든 업적들은 다 우리 선조들이 만든 것이다. 정복자, 침략자를 선조로 둔갑시키고 우기는 게 마음이 편하고 더 쉽겠지. 그렇게 우기고 나니까 꼭 제국 아래의 모든 땅을 한 정부 아래로 통일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생기지. 그 통일의 명분으로 중앙 거대 권력이 합법성을 만들고 그 대가로 중국인들의 후대들은 보교한 자유의 기회를 또 잃고 또다시 거대하고 악독한 통일제국의 노예가 됐지. 만주족보다도 더 혹독한 공산당들의 노예. 중국과 주변 국가들의 역사 문화적 충돌은 사실 그냥 우스갯소리는 구경거리고 뒤에 숨어있는 더 무서운 역사의 빚더미가 중국인들을 도사리고 있어. 이 머저리들은 이 무거운 빚더미가 자기 후대들의 목숨을 무더기로 앗아갈 줄 감각도 못하고 무슨 생뚱맞은 한국인을 욕하고 비하할 새 유행어를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어. 아주 중국인스럽게 자유의 길 대신 비참할 거지만 편한 개그쇼의 길로 선택했지. 전 대륙이 한 종족이란 개혁지, 이 중화민족 프로파간다처럼 전 아프리카 남부가 흑화민족, 한민족이다라는 잔머리를 굴릴 줄 모르는 아프리카인들은 중국과 호식민지 시대의 똑같은 문제 앞에서 완전 다른 방식으로 대응한다. 물론 이건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숙제지. 아프리카인들의 현재 희생은 그 후손들이 번영을 약속하고 중국인의 뺑소니는 그들의 후대로 하여금 결국은 흑형들이 주먹과 거센 아랫도리 밑에서 살게 만들 것이오. 물론 외래인이 주먹과 아랫도리에 신음하는 건 중국 대륙 인류들의 천년의 전통 미덕이니 내 쪽에서 야 너네 어째 그렇게 사니 싱겁게 관계할 바는 아닐 수도 있지만 말하다시피 근데 조선, 티베트, 월남 이런 독립무장이 있는 정권은 다 청과 이런 봉건관계를 유지했지. 중국과 달리 즉 현대 언어로 번역하면 청의 동맹국들이지. 마치 청제국을 건립한 만주인과 몽골인들이 본토, 만주, 몽골 여러 부락들에선 다 제각각 자치를 하고 무장되어 있는 것처럼 즉 청제국의 전제주의는 언제나 중국에만 국한됐지. 만주인 몽골인은 고도로 자치 자유스러운 봉건 자치제도이고 청왕실은 조선 월남과 같은 동맹국과도 봉건적 관계를 유지했고 조선 같은 나라는 하나의 만주 몽골 지구의 부락처럼 본다는 거지. 자신이 본토 매개 부족들은 고도의 자치, 동맹국들도 한 몽골 부락과 같은 자치권이 보장되고 한족들만 전제체제로 통제하지. 때문에 청제국은 그 영토에 봉건주의도 있고 전제주의도 있고 자유인도 없고 노예도 있는 복합체제이지. 제국의 전제주의 부분인 중국 지구의 인구가 제일 많다고 그게 제국의 핵심인 게 아니지. 현재 미제국 시대의 핵심은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이요? 아니지, 미국이지. 마찬가지로 만주인들이 중국 지구에다 전제주의를 했다 해서 전 청제국이 전제주의라고 정의 못하지. 청제국의 핵심, 봉건, 자치, 자유가 있는 만주와 몽골에선 사람들이 다 무장되어 있고 아들이 어릴 때부터 말 타고 활쏘기를 연마해서 제국을 지킬 군인들을 담당하고 동맹국인 조선, 월남, 티베트에선 쥐약의 특산품을 보내오고 자유가 없는 중국 지구는 제국이 저가의 노동력을 제공하지. 이게 청제국이 돌아간 틀이지. 이 구조가 사실 현재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하지, 맞지? 미국이 봉건적인
민간 무장을 보유한 얼망졸망한 고도 자치적인 북미 50여 개주가 바로 만주와 몽골이 각기 무장된 부락들처럼 현 미제국 시대의 병력을 담당하고 동맹국인 한국에서는 특산품인 반도체를 제국에 공헌합니다. 전제주의 방식으로 통치하는 사회주의 중국은 제국에 렴가노동력을 제공하고 미제국주의 시대도 청제국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제도가 공존하고 배합하는 복합체제죠. 미제국도 청제국도 복합체제요. 그래 내 말이 미제국과 청제국은 그 기본 구조가 똑같죠. 뭐가 크게 다른 게 없지. 기본 틀이 똑같지. 뭐 딱히 다른 거 꼽아라면 제국의 규모가 다르고 제국의 중심이 만주 몽골에서 바다 너머로 아메리카 대륙이 되었고 그리하여 만주인은 저가 노동력 지구인 중국을 직접 통치를 하든가 미국은 공산당의 개혁개방파를 대리인 삼아 간접 통치를 했을 뿐 큰 틀이 다르지 않죠. 심지어 중국과 조선반도의 각 담당 캐릭터까지 겹치지. 반도는 다 제국의 동맹국이 되고 중국은 약속이나 한 듯 청미 두 제국에서 모두 저가 노동력 지구로 전역돼서 전제 통치를 유지하고 미국과 청이 도대체 뭐가 다르고 당신이 미국 본토의 체제는 사실 봉건주의라는 것과 청제국은 늘만한 전제주의가 아니라 본토는 봉건주의인 봉건주의, 전제주의 다 있는 복합체제란 걸 안다면 청제국 시대와 현재의 미제국 시대의 본질이 똑같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당시 만주 몽골에서는 사람들이 칼, 활을 놓고 다니지 않지. 물론 이러면 사람들이 다치고 자기네끼리 패싸움, 불확충돌도 하고 사고들이 생기지. 그러나 그 대신 이런 만주인들이 남하에서 중국놈들을 일당백으로 쓸어버리고 동방의 패권을 가지. 민간의 무장이 존재해서 생기는 인면 피해는 그로 얻는 자유와 권력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대가입니까? 마찬가지로 총기 사고로 늘 사람 죽어남에도 불구하고 본토의 총기 자유와 봉건식이 다원적 민간 무장을 유지한 미국은 결국 전 인류의 패권을 가지지. 이렇게 그때의 청제국과 현재의 미제국은 본질상 다름이 없다고. 사실 모든 제국들이 다 이 비스무리한 틀로 운영되어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책을 아무리 봐도 역사를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국제관계도 이해 못하지. 무슨 나라마다 평등하고 모든 민족은 우열이 없고 독립자주의 권리가 없고 이런 책벌레들의 환상적인 가치관만 외우고 진짜 국제관계의 계급 서열관계에는 눈이 먼 남조선 정치평론놈들이 뭐 아직도 미중이 패권 경쟁을 한다는 개소리가 나오고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모순이 있을 수 있어.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가 사장인데 무슨 회사 변소 청소부하고 패권 경쟁을 하니? 중국은 아직도 미국 체제의 한 부분이야. 아직도 미국이 중국을 먹여 살리고 있고 미국이 취직시켜준 자리에서 중국이 벗어나지 못했는데 아직 무슨 개뿔 패권 경쟁이야. 미국 사장님이 회사 관리하고 일본, 한국이 기술요원 있고 중국이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변소 청소예요. 근데 이 새끼 요즘에 좀 뺀질거린다 야. 변소 바닥에서 냄새 난다 야. 그래 사장님이 저 말을 자를까 하는데 요즘 젊은 아들이 더러운 일 다 싫어하지 않지. 그래 세임원 대치가 좀 쉽지 않아서 좀 시끄러운 면이 있다고. 그래 사실 사장님도 고민이 있어요. 그렇다고 사장님이 무슨 똥푸개가 패권 경쟁이야 씨. 정신 차리자 좀. 그 와중에 또 똥 푸는 아 편하는 새끼들은 뭐야. 변기 닦는 나가 인상 썼다고 거기다 대고 고려 싸움에 우리 한국은 누구도 심기 건드리지 말고 양다리를 거치는 전략으로 가자. 이 뭐 소리 아예 아니. 눈이 어둡다 못해 청소부와 사장님이 누기 큰지도 몰라. 미국이 중국을 갈구기 시작한 지 언젠데요. 요 한 1년 전부터인가 이제 와서 한국 언론의 사람들을 봐는 보여 중국이 점점 골러가는 걸 눈치채는 것 같던데. 근데 미국 편 들었다가 중국인들 보복당할까봐 벌벌 뜯는 놈들이 아직도 시사평론을 하더라고. 옛날엔 중국이 최대 수출 대상이 돼서 떨고 요즘은 오히려 무역 적자인데도 떨지. 왜 이러나 야네는. 별게 없어. 그저 비천하기 때문이야. 변소 청소한 나가 인상 찌푸렸다고 소변 보러도 못 가는 모조리. 똥포개가 대가리 돌아서 요즘 일꾼 구하기 어려운 걸 이용해서 사장님과 좀 대들었는데 누구 편 알지 고민하는 모조리. 왜 이리 모조리인가. 변기 청소제가 이런 허풍불지. 네 째요. 사장이 소변 보는 앞에서 변기 플러그 땅에 내동에 치고 칼퇴근을 했다니까. 내 없으면 회사 돌아 안 가길래 우리 회사 사장이 내 앞에서 꼼짝 못한다. 사회 경험만 어느 정도 있으면 웃겨 보이는 이 개허풍을 누가 믿을까. 똥포개들 중에서도 서열이 제일 낮은 밑바닥 출신들이 즉 지금 매체에서 떠드는 게 맨 이런 밑바닥 계급의식을 가진 똥포개란 뜻이요. 이런 것들 있거나 개념이 없이 또 무슨 미국과 동등하게 대화해야 한다 이런 환상 같은 소리나 하고. 야, 현재 이 글로벌 체계가 미국이 자기네 피를 흘리며 2차 세계대전에서 적들을 꺾고 냉전을 승리하고 직접 만들어낸 시스템이야.
그리고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게라고. 이 글로벌 분업 체계란 이 회사가 미국이 각종 리스크를 감당하고 개고생하면서 창설한 게야. 일개 직원인 네가 기술이 좀 늘었다고 사장님과 어떻게 평등하니? 사장님이 그래도 어떤 개사장들처럼 비행기에 내려서 만나자마자 눈인사도 없이 내양용 가방 직원한테 받아라고 차단지지 않고 그래도 서로 편하게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만 줘도 참 좋은 사람이지. 미국이 만든 이 글로벌 체계에선 그래도 미국은 니까 형식상으로도 평등한 자세로 대화하지. 물론 실질적인 그럴 수 없지만 그건 할 수 없는 게고 그쪽이 사장님인데 형식만 지켜줘도 고마운 게지. 아니면 니 나치 소련 때려잡는 거 니가 하든가. 중국은 봐라, 아직도 개뿔도 아닌 게 동아시아 패권도 아직 못 가진 주제에 우린 대국이고 너넨 소국이네 이런 거만한 태도를 거침없이 보이지. 이런 양아치가 세계 구도를 설계한 미국이 기싸움 하는데 누구 편 해야 할지 고민한다고 똥푸게 하니? 그래, 내 소위 미중 패권 전쟁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오늘 마하고 담보교, 다음번에는 사회주의 국가의 진짜 본질은 무엇인가,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얘기해보고